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상담을 맡아주고 계시는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상담사님, 오늘은 또 방송할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혹시 퐁퐁남이나 가성비 와이프는 아닐까? 라는 주제입니다. 날개님 혹시 퐁퐁남이나 가성비 와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퐁퐁남은 좀 제가 들어봤는데 이 가성비 와이프라는 게 뭘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처음 들어봐요, 가성비 와이프는. 저는 가성비는 물건 구매 시에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는 여성 내담자분이 자기는 가성비 와이프다. 남자분들은 내가 퐁퐁남이었나 봐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뭔가 하고 가성비 와이프를 검색해 보니까 독립적이고 맞벌이, 독박 육아, 독박 가사, 그리고 시댁에도 잘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하고 남편의 생활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아내를 말하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아내를 호구로 생각해서 등골 빼먹고 이용하는 남편을 둔 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바람을 피우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아내에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인가요? 가성비 아내라는 게? 퐁퐁남은 그냥 쉬운 말로 호구잖아요. 예. 네, 이것도, 검색하면 예. 가성비 아내 혹은 가성비 여친. 제가 사실은 블라땡땡 있죠? 여기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여기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색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파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아서 재테크를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펑펑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고 살죠. 일반적인 사람은 가정을 꾸렸다면 아이들 양육도 함께 하고 수입도 공개해서 같이 관리하고 생활비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성비 와이프를 둔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 줄도 잘 모르고 자신이 현모양처라고 내조를 잘하는 줄만 알죠. 그런데 나중에 남편의 실체를 파보면 혼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서 정작 돈은 하나도 없고 바람도 피우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주말 부부는 남편의 주거지에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말만 틀린 거지 사실 이게 퐁퐁남이나 가성비 와이프 이게 둘 다 호구. 맞아요. 예, 호구라고 보면 호구네. 너무 이제 배우자를 믿었던 거죠. 네, 심한 경우는 이혼 소송하다가 남편에게 수억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재산 분할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 이름의 집도 남편이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으니 이혼을 해도 아내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부부라는 게 이런 저 주머니 사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네요. 그렇죠. 특히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수입을 모르는 아내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해도 법인 재산은 다 분할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억울하죠. 외도로 이혼하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재산 분할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한테 착취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성비 아내라는 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부러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있죠, 경우, 있죠. 예. 네,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의 수입을 정확히 알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성장하는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재산 분할을 잘 받지도 못했고 양육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혼하는 아내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거죠. 가성비 와이프가 되지 않으려면 남편과 경제적인 상황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죠. 생활비나 재산도 같이 관리하고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해서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분들이 은근 이렇게 허당 같은 경우가 많아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는 성격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죠.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하면 그만이지 누가 생활비를 쓰면 어떠냐. 어차피 공동재산이고 남편이 버는 돈은 알아서 재테크를 잘 하고 있으려니 하고 남편을 너무 믿은 거죠. 사실 이렇게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끼리 믿는 신뢰는 기본이긴 한데, 이거는 좀 너무 이게 불공정 거래 같잖아요. 남편의 수익을 모르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부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퐁퐁남이라고 부르는데 퐁퐁남은 한국 주방세제의 브랜드인 퐁퐁이래요. 그런 것처럼 결혼 정년기엔 경제적 조건만을 보고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순진한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고 연애 경험이 적다 보니까 여자의 환심을 사는 법도 잘 모르고 또 적극적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거의 노예나 ATM기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건 좀 같은 남자로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본 경우는 돈은 남편만 혼자 외벌이인데 경제권은 다 아내가 가지고 있고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권도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용돈은 4, 50만 원도 채 안 주고 당연히 그러면 남편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은 할 수가 없겠죠. 직장생활하면서 점심 먹고 뭐 흡연하시면 담배 사 피우고 이러면 너무 빠듯할 거예요. 거의 가모장제라고 해도 될까요? 이사나 자녀 진료처럼 큰 일은 남편과 상의하지 않아요. 다 아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가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은 누리는데 책임은 다 남편이 하는 거죠.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데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아내는 좋은 차 타고 명품 사달라고 조르고 친정에 뭘 해준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정작 시댁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댁 가는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면서 시댁에 한 번 다녀오면 엄청 짜증도 많이 내고 남편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 육아로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하면 남편이 집안일도 많이 분담하고 육아도 분담하고 아내 배려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회사도 가고 집안일도 돕고 육아도 함께하고 그런데 불만은 아내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잠자리를 회피하거나 그걸 무기 삼는 아내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부부관계를 하려면 남편이 구걸을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남편에게 조건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아내분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부부 상담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온 이 증상이 보면 이게 외도하는 기간 중에는 이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했죠. 불만이 엄청 많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걸 회피한다. 그 다음에 이걸 무기 삼는다. 어쩔 때 뭐 잠자리 한 번으로 나 외박 보내줘. 이런 딜을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안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가성비 와이프나 퐁퐁남이라고 부르는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배우자 외도까지 겪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너무 일방으로 치우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상담하다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결혼 생활을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하세요. 부부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게 정말 진짜 베스트 케이스의 정말 좋은 케이스의 결혼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수평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동등한 네. 관계. 혹시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일 외도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다면 외도 해결 이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외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갑을 관계처럼 보이지만 부부 사이에 영원한 갑을 관계는 없어야 해요. 이런 착취적인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나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도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게 외도는 안 되겠죠. 밝고 건전한 방법으로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찾으시고 나의 건강 관리 위해 노력도 하셔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권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이들 양육도 함께하고 부부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비밀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더라도 외도 후 가정 회복 이후엔 서로 스케줄과 동선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보다 2배, 3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건 외도한 배우자는 당연한 것이고 외도 피해자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 되기는 힘들어요. 아, 제가 이거 들었던 말 중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부간에는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 상담사님 말씀대로 좀 부부관계는 개인적으로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실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외도가 일어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모든 동선과 스케줄을 다 얘기를 하는 반면 이렇게 비밀이 많고 숨기고 일방적인 관계에는 외도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냥 제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냥 시계추 같은 사람이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 되면 정확히 퇴근하고 집으로 오고, 이런 게 어쩌면 단조로울 수도 있는 삶이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서로 신뢰감, 투명함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네이버 카페 이 위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